안녕하세요. RTCMP 에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침 몇 번만 맞으면 다 나아지나요? 이번에 약 딱 한 달만 먹으면 괜찮아지는 거죠? 언제쯤이면 통증이 싹 없어질까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럼 저는 속으로 살짝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렇게 되면 나도 정말 좋을 텐데 제가 마법서거나 주술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세계적인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단 며칠 만에 만성 통증을 다 고치는 사람이라고. 거기다 이런 말도 꼭 따라옵니다. 서양 진통제는 먹으면 바로 좋아지잖아요. 한약도 그렇게 빨리 안 되나요? 오늘 EP29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진통제가 통증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일반 진통제, 신경계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는 무엇을 하는 약인지, 그리고 실제로 보는 환자 한 명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수년 동안 벌어졌는지 이걸 한번 연결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지금 아픈 게 오늘, 내일 생긴 일이 아니구나. 지금 조금 아플 때 빨리 치료하고 내 몸을 점검해야 되겠다. 하물며 우리가 타는 차도 점검이 필요하고 때론 미리미리 수명을 다한 것은 교체하기도 하는데 매일 쓰는 우리의 몸은 어떠할까요? 자, 먼저 이 말부터 기억해 주세요. 통증은 사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요. 어제까진 빨리 걸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아파요. 그래서 어제는 병이 없었고 오늘 생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파트 벽에 금이 쩍 갔을 때 어젯밤 사이에 벽이 갑자기 삐뚤어졌네 하는 것과 같고 충치가 너무 심해져서 이가 오늘 어떤 계기로 인해 빡 쪼개졌을 때 어제까지는 이가 정상이었는데 오늘 깨졌네 하는 것과 같아요. 금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벽 안쪽 콘크리트는 이미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고 이가 깨지기 몇 달, 몇 년 전부터 안쪽에서 이미 썩고 있었던 거죠. 통증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나쁜 자세, 계속되는 스트레스, 엉망이 된 수면과 식사, 조금씩 반복되던 가벼운 통증들, 나이 들어가는 퇴행성 질환과 변형들에 의한 통증. 이걸 수년 동안 몸이 참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나 좀 봐줘 하고 마지막으로 크게 울리는 경고음이 바로 지금의 통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통증이 살짝 올 때는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어. 하고 넘기다가 아프면 진통제로 또 넘깁니다. 도저히 일도 못하겠다. 잠도 못 자겠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로 통증을 또 넘깁니다.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풀리겠다. 여기 와서야 진통제를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느끼는 통증 때문에 병이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무시해온 결과가 이제서야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빨리, 빨리, 빨리 라는 조급함보다 근본부터 다시 재점검을 하고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서양 진통제 먹으면 바로 편해지지 않나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진통제가 하는 일은 가장
가능한 쉬운 비유로 말씀드려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반 진통제는 연기만 없애고 불의 씨앗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집이 불타는데 공기청정기만 연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일반 소염제는 모반에 염증과 통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염증을 조금 가라앉히고 통증을 전달하는 연결선, 즉 케이블을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덜 아프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불이 난 이후 그 불을 계속 만드는 공장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조금만 무리하면 다시 불씨가 확 타오릅니다. 게다가 오래 먹으면 위와 신장에 부담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가바페틴 같은 신경계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경보기 스위치를 오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바페틴 같은 약은 신경 자체가 너무 예민해 있을 때 쓰는 약입니다. 위험하다, 아프다라는 신경의 민감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실제로 있기는 한데 내가 그 신호를 잘못 느끼게 됩니다.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경보만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보다 좀 덜 아픈 것 같긴 한데 몸이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VR 안경 씌우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집 뒤에서는 큰 불이 타고 있는데 앞에 꽃밭 VR 화면만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성 진통제는 수술 후 암성 통증 같은 극심한 통증에 쓸 수밖에 없는 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아예 뇌의 통증을 느끼는 회로 자체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몸은 여전히 손상되고 있는데 뇌는 그 사실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독성이 강하고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며 호흡 억제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양 진통제의 99%는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경고음을 꺼버리는 약이다. 경고음이 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그럼 한의학은 뭐가 다르냐? 한의학의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통증이라는 신호를 지우기 전에 그 신호를 만들고 있는 몸속 공장을 멈추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의학에서는 통증 치료 기전을 대부분 이 네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활혈이라고 하는데 막힌 혈류를 뚫어줍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대부분 피가 잘 안 도는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눌러보면 아프고 오래된 멍처럼 느껴지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홍화, 단삼, 당귀, 청분과 같은 약재들은 이 막힌 혈관과 근막 사이를 슬슬 풀어주면서 피가 다시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비유를 하자면 막힌 고속도로의 차들을 한쪽에서부터 조금씩 빼주고 길을 터주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행기입니다. 행기는 신경을 바짝 조이게 하는 기체를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스트레스 오래 받으면 어디가 제일 뭉치나요? 목, 어깨, 가슴, 명치입니다. 이게 바로 기체입니다. 기운이 막힌 상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향부, 연호색 같은 약재를 쓰는데 이 막힌 기운을 풀어주면서 신경계의 과흥분을 낮춰줍니다. 비유를 해보면 브레이크가 계속 살짝 밟혀 있는 차에서 브레이크를 떼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어라고 하는데요. 오래된 유착과
혈을 분해하는 치료입니다. 어깨 안쪽, 팔, 아킬레스건처럼 결절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통증이 있죠? 이건 대부분 어혈과 근막 유착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략, 유황, 오룡지, 포항 같은 약재는 이 오래된 덩어리를 부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면 오래된 찐득한 풀을 전용 세조로 천천히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보비입니다. 몸이 다시 재생할 수 있게 에너지를 채워주는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장과 위장이 약해진 사람은 아무리 활혈, 산허를 해도 몸이 다시 재생할 힘이 없습니다. 백출이나 감초, 황기,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지만 이러한 위장 기능을 도와주고 진짜 에너지 공장을 다시 돌려서 기혈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야 통증이 줄어든 자리에서 새로운 조직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통제는 알림창의 삭제, 한약은 바이러스 제거와 시스템 복구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한 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개인정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의 실제 상황은 퇴행성 경추 디스크를 가지고 계시고 왼쪽 팔 바깥쪽 결절성 통증이 오고 있으며 손목 관절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통증이 있으셨고요. 3일 전부터 오른쪽 아킬레스 건형까지 생기고 평소 장기침, 찬 공기에 예민하시며 가스 냄새가 매우 심하고 트름을 항상 하셨고 소화불량, 복부 팽만, 복부 비만, 피로, 가슴 답답, 간헐적인 심계가 오시며 잠을 잘 안 들고 한번 잠을 깨면 그 다음 잠을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체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타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으면 와, 이건 목,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몸 전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좀 오래 쌓였긴 했나 봐요. 예전부터 조금씩 아프긴 했는데 견딜만 해서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얼마 전부터 아킬레스건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깨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되셨고요. 누구누구님, 이 통증은 어제, 오늘, 며칠 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최소 몇 년 동안 쌓여온 게 이제서야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그 멘트. 그럼 침 몇 번이면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무병장수센터 차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기체, 간, 울부터 풀고 비장을 도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혈과 근막 유착을 풀자. 그러면서 통증 치료를 천천히 같이 하자. 처음에 통증 위주로만 치료하자고 요구하셨지만 설명을 차근차근 드렸습니다. 지금 이 통증은 얼음산의 꼭대기만 보는 거고 물 밑에 있는 거대한 빙산을 같이 녹여야 한다고요. 그 설명을 이해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원인 치료 플러스 통증 치료 병행에 동의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빨리 강하게 당장 통증을 없애고 싶으면 진통제가 적합한 순간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 골절 직후 또는 너무 아플 때, 견딜 수 없을 때 당연히 진통제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무너진 몸과 다시 10년을 버텨야 할 몸이라면
통증의 소리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나오는 몸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 지점을 한의학은 좀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한의학은 통증을 지워버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몸이 무너진 순서대로 다시 쌓아 올리는 아주 느리고 정직한 자연 과학에 가깝습니다. 통증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건 당신이 느려서가 아니라 그동안 버텨온 세월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증만 보지 않습니다. 그 통증을 5년, 10년 뒤까지 다시 만들지 않도록 사람 전체를 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지금 참을만 하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고 넘기는 통증이 있다면 그게 벽에 생긴 첫 번째 금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막 한 줄, 신호를 지우지 말고 원인을 고칩시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